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로 6거래일째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팔았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간 악재를 선반영해서 이미 주요국 증시 대비 더 큰 폭으로 빠진 것도 영향을 줬고 대외 불확실성도 조금씩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 강세 압력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에 최근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어제 나스닥 급등과 좀 연동이 돼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약세장이 혹시 끝난 건가? 뭔가 좀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있는 건가? 이런 기대도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더 신중하게 봐야겠죠. 시장 어떻게 읽힙니까? 네, 단언하기엔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했다고 단언하기엔 조금 이르긴 합니다. 네.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기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8월에는 현지 시간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제외하면 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빅 이벤트는 없이 시장이 다소 쉬어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는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는 조금 대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만 해협 쪽 분위기도 계속 안 좋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계속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이 약세장 쪽에서 잠깐 이렇게 오르는 뭐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기대를 모았던 상장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네. 2차 전지 관련주 세비캠입니다. 시장 반응이 좀 어땠어요? 기쁨 반, 아쉬움 반이었습니다. 예. 상장 직후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긴 했지만 터치에 그쳤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더니 결국 3% 상승 마감에 그친 건데요. 예.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약 107%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 반, 아쉬움 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IPO 시장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비캠 아직 안 팔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 걸로 전망이 됩니까? 네, 사실 증권가에서 아직까지 목표 주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의 전기차 판매 확대와 배터리 노후화 등에 따라서 세비캠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한참 공론화가 됐다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싶더니 다시 또 뜨겁게 논쟁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투표를 한 차례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한 명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는 이른바 어뷰징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무효 처리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 1위를 했었는데 다시 무효가 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자 정부가 현장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번 규제 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내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대국민 토론까지 실시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손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지 반발 여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쪽으로 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디가 수혜를 보는 겁니까? 이마트가 대표적입니다. 예. NH투자증권의 의무 휴업이 폐지될 경우 이마트 연간 매출이 무려 9,600억 원, 영업이익은 1,440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올해 증권가가 추정하는 연간 영업이익이 2,600억 원 수준인데 굉장히 큰 수준이죠. 그러네요. 게다가 올해 이마트의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17%, 4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어느 때보다 의무 휴업 폐지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마트 실적은 왜 이렇게 처참한 겁니까? 네, 스타벅스의 연이은 논란과 원두 가격 상승, 또 트레이더스의 성장 둔화 등 자회사들 때문입니다. 예. 증권가에선 할인점과 SSG닷컴은 비용 증가로 적자폭이 둔화되고 적자폭이 확대되고 스타벅스는 환율과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용 부담이 확대돼 감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원가도 함께 오른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증권가에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크게 낮춘 상황이라서 이번 의무 휴업 폐지 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큰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전반으로 보면 대신증권은 월간 600억 원에서 800억 원, 연간 기준으로는 약 7천억 원에서 1조 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식시장은 어느 쪽에 베팅을 했을까요? 네, 수급으로 한번 점쳐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반대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이번 투표 무효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무려 7%나 빠졌는데 개인은 이날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245억 원, 4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